소싱에 대해서만 얘기해보자. 소싱. 소식. 상품 소싱. 음. 상품 소싱 중에 이제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도매 사이트에서 하는 거는 일단 제외를 시켜. 도매매에서 물건. 도매매에서 물건 사서 파는 거는 음. 마치 그 오프라인으로 얘기하면은 성남에서 물건 사가지고 저 의정부 갖다 팔고 막 이런 그런 개념인데 음. 그거는 내가 볼 땐 진정한 그 스마트 스토어는 아니라고 봐. 근데 여기서 보면 상품들이 왜냐면- 똑같은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그건 도매매에서 올려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첫째로 경쟁력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도매매에서 한다는 거는 같은 상품을 가지고 여러 명들이 달려붙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상세 페이지를 좀 잘 만들거나 가격을 후리거나. 다 똑같잖아. 근데 도매매 거 쓰면. 물건은 그러니까 도매매에 있는 그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를 쓰면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이. 근데 그런 거 실제로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되게 많잖아. 똑같은 상품인데 판매처가 되게 갈라지고 음. 내용도 똑같은 거. 그렇지. 그럼 그 사람들이 경쟁할 건 가격밖에 없어.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하냐? 마진이 거의 안 남게 파는 거야. 그렇지. 처음에는 물론 훈련하고 경험한다라고 하지만은 향후를 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 그게 더 이상 나중에 기미가 없어. 왜냐면 그 소싱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니까. 도매매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도매매에 있는 사람들만 먹고 살겠지. 왜냐면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나타나면 팔기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러니까 1,000원에 팔면 2,000원에 팔면 없는 거야.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내가 도매매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파는 건 열애로 하겠다는 거야. 소싱에서. 이건 소싱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그나마 경쟁력 있는 소싱이 이것도 뭐냐면 도매매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상품 재고 관리가 또 안 되잖아. 응? 그렇지. 재고 관리를 하려면은 또 재고가 이제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렇지. 떨어진지도 모르고 판매가 될 수도 있는 막 거지. 수십 개 수백 개 올려놨는데 물론 들어오겠지 이렇게. 응?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 해결 CS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판매자, 그러니까 원 판매자, 도매를 파는 사람이 재고가 소진됐는지도 모르고 상품을 계속 올렸다가 고객이 주문하고 실제로 이제 물건 발송하려고 보니까 벌써 이제 품절이 난 경우, 그렇지. 이런 경우 있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CS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도매매 걸 잠깐 쓴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오케이. 사실은 그것도 난 오케이 아니야. 왜냐면 진정으로 자기가 소싱을 하려면 중국에서 사오든지 딴 데서 사와야 되거든. 그래야지 이게 소싱이 되고 물건의 경쟁력도 생기고 마진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왜 도매매를 하냐면 뻔해.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 거기서 해. 물건이 있으니까. 해외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쉬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쉽다는 게 경쟁이 되게 심하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마진이 없이 싸우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경험을 못하러 하냐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경험은 그냥 네이버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한다.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소싱 투자할 돈이 없으면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아 차라리. 그 시스템 이해하면 뭐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해외 소싱으로 가야지 답이 나오는데. 근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소싱을 해도 똑같은 제품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이제 하겠다는 거지. 이제 해외 소싱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내가 물론 무역 경험은 있지만은 해외 소싱은 우리가 지금 네이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에서만 했으니까 중국 기준으로만 설명을 할게. 그러면은 해외 소싱은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단순 가격 비교를 해. 일단은 단순 가격 비교. 우리가 잘 아는 뭐 알리바바나 1688 이런 사이트에서 우리 강아지 방석을 예를 들어서 강아지 방석이 22안에 판다 이거야. 그러면 22안이면 정확히 얘기하면 3,600원 정도가 된다고. 3,600원이니까 한국에서 10,000원에 팔면 야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해. 왜냐면 15,000원에 팔면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단순히 가격만 비교를 해. 그래서 3배면 4배네 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깊게 생각을 아니 더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 물론 어떤 유튜버들은 이렇게 설명도 하거든. 그래서
강아지 방석 중에 괜찮게 팔리는 물건을 네이버에서 봐. 그 물건을 그대로 중국에서 한번 소싱을 해봐. 물론 소싱하는 방법들은 다른 유튜버들이 설명을 다 했으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 봐. 그러니까 강아지 방석이 2만원에 팔리고 있어. 네이버의 어떤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런데 그걸 사진으로 1688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5천원 밖에 안 하네. 야,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5천원이니까 유튜버들이 설명할 때 뭐 1점 몇 배 하면은 돈 10,000원도 안 될 것 같아. 가져올 때 10,000원도 안 되니까 이거를 가져와서 팔면은 대박이겠다. 더군다나 지금 사람들이 팔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팔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건 무조건 돈 된다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도 했던 착각이지만은 야, 요즘 세상에 어떻게 2배 마진이 어딨냐, 2배 이상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여기에 이제 일단 함정들이 숨어 있어. 우리가 경험해봤잖아. 첫 번째로 그 상품들을 가져올 때 일반 유튜버들이 설명하는 비용이 아니야. 실제로 들어보면은 비용이 훨씬 더 들어. 왜냐면 처음에 소싱할 때는 이제 우리가 자본이 500만원 있다고 쳐봐. 500만원 가지고 이제 소싱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200만원어치 산다, 300만원어치 산다고 해서 물건을 쭉 사. 그래서 고른다고.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우리 같은 에이전트를 쓰겠지. 그래서 얘들 맡겨가지고 수입을 해. 근데 처음에 200만원, 300만원을 가지고 소싱을 할 때는 일단은 얘네들 기준에서 비용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일단 그 에이전트 수수료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리고 한꺼번에 처음에 최초의 상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규모에서 봤을 때는 꽤 많은 상품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계산을 해. 계산했더니 우리 지금 계산으로 1.7배에서 1.8배면 되겠다라고 계산을 처음에 뽑아. 그런데 상품이 진행되다 보면은 품절이 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조금씩 사잖아. 조금씩 사는 거는 에이전트 수수료가 되게 높고 거기에 따른 기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 한 건을 송관료가 10몇만 원씩 들잖아. 그러니까 이 단가가 되게 올라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때는 1.8배가 아니라 2점 몇 배가 돼버려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가격 계산부터가 사람들이 처음에 좀 헷갈려 해. 그러니까 되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중국에서 5,000원짜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뭐 8,000원이 된다라는 어떤 가정하에서 계산을 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맞을지 몰라도 품절 나서 추가 구매하고 하다 보면서 평균 가격을 내면은 8,000원이 아니라 9,000원, 만원의 가격을 놓고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안 하고 처음에 그냥 최초 구입가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이 계산이 틀려. 그게 이제 그 소싱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이걸 가져왔을 때 우리가 어떤 강아지 방석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이 잘 팔고 있으니까 가져오면 잘 되겠다고 해서 딱 상품을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올려. 하나도 안 팔려. 그 얘가 뭔지 알아? 우리 플레이트야, 플레이트. 차량 거칠 때 플레이트 있잖아. 지금 엄청 잘 팔리는 애들 있잖아. 막 스타벅스니 이런 거. 이거 똑같이 가져왔잖아. 팔려. 근데 안 팔려. 왜 안 팔리겠냐? 뻔하잖아.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려야 돼. 이 정도까지 올라오려면은 우리가 광고비를 무지하게 때려야 돼. 처음에 올려놓으면 똑같은 상품인데 처음 계획은 그러지. 얘가 10,000원 파니까 나는 8,000원에 팔아도 마진도 되니까 올리면 잘 팔리겠지. 안 팔려. 왜? 노출이 안 돼. 아무리 싸봐야. 똑같은 상품에서 비교 분석 안 돼. 네이버에서 그런 거 제공 절대 안 해줘. 무슨 뭐 다나와나 이런 것처럼 딱 해가지고 해주냐? 그거는 판매처가 똑같고 상품 이름도 똑같을 때만 비교해주지 절대 안 해줘.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광고를 때려야 돼. 그래가지고 올려줘. 근데 광고비가 이게 보통 많이 드냐? 그거 올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소싱만 가지고 딱 비교를 해가지고 돈이 되네. 이게 절대 안 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좀 없는 상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소싱을 해. 근데 우리도 해봤지만 이 소싱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진짜 1688에 너무 많은 상품들이 있어. 그거 뒤지느라고 진짜 머리가 터져. 진짜 그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상품 하나 잡아내. 막 카테고리도 만들고 막 별짓을 해가지고 그걸 잡아내. 그래서 가격도 비교해가지고 해. 그리고 우리가 뭐 중간중간 사고 나듯이 중국애들이 가끔씩 이상한 색상을 보내거나 뭐 품질이 이상하거나 이런 걸 다 피해가서 좋은 상품을 또 다행히 뭐 소싱했다고 쳐봐. 또 이제 좀 새로운 상품을 소싱해서 가져왔으니까 야 이거 잘 팔리겠다. 이거 너무 이쁘니까 되겠다. 그래서 딱 올려놔. 안 팔려. 똑같아. 이것도 광고야. 새로운 상품은 광고비가 더 들어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기존에 잘 팔리던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광고비와 이런 게 모든 게 소싱이랑 연결이 돼야지 상품을 제대로 론칭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 소싱을 하면은 그냥 사진만 갖다 검색해가지고 그냥 찾아가지고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이 소싱작부터 처음에 마지막 광고까지의 어떤 일련의 흐름들을 다 생각을 해야지 상품에 대한 가격이 나오고 이게 경쟁력이 있다 없다는 게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소싱을 할 때 이 상품의 가격만 가지고 분석하는 이거 아주 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나중에 후회할 짓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소싱을 할 때 남들이 어느 정도 파니까 한다는 소싱도 사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로 좋은 아이디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우리도 뭐 남들하고 비슷한 것도 가져오고 막 새로운 것도 가져가지만 아무래도 좀 없는 거 우리가 보고 좀 괜찮은 거를 가져와서 성공한 경우가 오히려 더 있어. 물론 실패한 것도 많지만은 그러면 그걸 소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투자가 됐는지를 봐봐.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계속 그 상품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관련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알리바바에서 비싼 상품 있을 때 그 50페이지까지 넘길 때 하루 이거 쳐다보고 해서 한두 개 건지고 그런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어야지 상품이 소싱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소싱을 했을 때 10개 중에 한 2개, 3개 정도밖에 잘 팔리는 게 없어. 안 팔리는 거는 뭐 말도 안 되게 안 팔리잖아 지금. 8개월 동안에 50개 가져와서 10개도 못 판 상품도 지금 뭐 수두룩한데 우리가 보기엔 되게 이쁘고 가격 경쟁 되게 있고 남들이 이 정도에서 이 가격에 파니까 잘 팔리겠지라고 해서 가져오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좀 많다 이거지. 너무 나쁜 말만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투톤 방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이쁘자. 그리고 가격도 되게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 투톤 방석도 진짜 오랫동안 소싱하다가 이거 괜찮아서 가져왔지. 처음엔 잘 안 팔렸잖아. 그러면 광고비 많이 들어갔잖아. 광고비는 많이 들어갔지만 처음엔 안 팔렸지만 한 번 탄력 붙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렸잖아. 이런 상품도 있어 물론. 그러니까 이게 이 효자 상품은 되고 뭐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 정도의 상품도 있어. 소싱을 잘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소싱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어떤 아이템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재구매율이 낮은 거 있잖아. 근데 끊임없이 소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상품은 특성상 재구매율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강아지 방석을 누가 한 번 사고 나서 1년 있다 또 사고 이러진 않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건 재고가 아니고 엄청나게 쌓일 아니, 뿐만 근데 아니라 한참 생각해봐. 재구매율이 되게 높은 상품들 생각을 해봐. 일단은 재구매율을 얘기했으니까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들은 강아지 쪽에는 뭐가 있겠어? 사료, 그렇지. 간식, 배변 패드 뭐 이런 거겠지. 그렇지. 근데 사료, 간식, 배변 패드는 한 사람이 또 소비자가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이거 괜찮네. 나도 강아지 키웠으니까 알지만은 그 애들이 잘 먹는 간식이 있어. 그럼 계속 사다 주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귀찮게 매번 오프라인 가서 사지 않고 이 업체에서 싸게 되게 팔고 있으면은 그냥 재주문을 해 계속. 그렇지. 되게 쉬운 거 같잖아. 근데 우리 같은 영세업체가 어떻게 그 시장을 들어가냐 이거야. 알다시피 베스트 10에 베스트 100에 올라간 강아지 용품에
거의 상위권은 아니 내가 얘기는 사료 간식이 있어서 재구매를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딴 것도 어떤 마찬가지야. 아이템을 정할 때 그러니까 딴 것도 마찬가지야. 재구매가 많은 것들은 대부분 큰 업체에서 다 하고 있어. 근데 영세 업체가 만약에 들어갈 때 재구매가 많은 거,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해. 재구매 많은 거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만 재구매가 많은 거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 경쟁이 치열한데 돈이 많은 큰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가격 경쟁에서 중국에서 소싱한다고 그 답이 나오냐? 잘 안 나와. 우리가 소싱 많이 했잖아. 재구매가 많은 간식 이런 거 봐봐. 중국에서 가져왔을 때 한국에서 수익률이 거의 없거나 되게 미미한 것들이야. 이걸 갖다가 한 번 가져오면 상당히 많은 양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리스크를 안기가 되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업체들이나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건드리는 거야. 건드리면 실패 확률이 되게 높은 거지. 왜냐면 그거는 돈이 계속 청출이 되기 때문에 큰 업체에서 이미 달려들어서 뭐 중국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한국에다 아예 공장 차려서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재구매율이 높은 거를 너무 찾으려고 하면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어. 내 관점에서는. 왜냐면 워낙 큰 업체들이 이미 되게 좋은 아이템들이니까 먹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 아니면서도 재구매율이 되게 좋은 상품? 사실 진짜 어려워 찾기가. 아예 새로운 상품이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돼. 이거 들어올 때는. 그래서 이 소싱도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찌됐건 투톤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설명하다가 끊었지만 이렇게 해서 소싱 한번 잘하면은 효도 상품이 돼. 광고비를 넣었을 때 효과도 확실히 올라오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팔려 그러다가 이거 분명히 잘 팔릴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잘 팔리잖아. 그래서 이게 광고비를 넣으니까 또 효과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정도만 됐으면은 좋다 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만만치가 않잖아. 이게 또 우리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경쟁업체가 나타나요. 이게 우리보다 조금 싸게 파는 경쟁업체가 나타나. 그러면 우리도 또 열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싸게 팔고 결국은 처음에 그 좋았던 마진 다 까먹잖아. 그리고 또 사은품 주지. 얘들 사은품 주니까 우리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사은품 주지. 그러다가 지금은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를 해서 가격을 맞추긴 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마진보다는 이미 줄었지. 그렇지. 근데 이게 계속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스토어의 구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유튜버들이 조장한 것들이 많어. 유튜버들이 처음에 상품 소싱할 때 상품 소싱 어려우니까 이 네이버에서 좀 잘 팔리는 거를 중에 뭐 구매 수가 뭐 1000개 이하를 타겟으로 잡아서 뭐 상품 소싱하세요 뭐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경쟁을 만들어가지고 시장 자체를 완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소싱 한번 할 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좋은 상품 가져와. 그것도 10개 중에 한 2개, 3개 정도 성공을 해. 그럼 그 상품은 좀 놔두면 좋잖아. 근데 안 놔둔다는 거지. 그렇지. 얘들 잘 팔고 있네. 그러면 내가 좀 더 싸게 팔아야지. 얘들 2만원 파네? 나는 가져와서 마진 있으니까 18,000원에 팔아야지. 이런 순간에 서로 죽는 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치킨 게임을 서로 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사업은 아닌 거야. 쉬운 사업은 진짜 아닌 거야. 근데 그렇다고 온라인이 뭐 전체 대세니까 이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나는 좀 조심해야 돼. 진짜 뒤통수 딱 맞는다 이거 진짜. 잘못하면 남들이 이거 간단한데 쉽게 돈 벌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게 어떤 착각을 하는 줄 아냐? 나는 평상시에 쇼핑을 많이 하니까 촉이 좋아. 야, 내가 이거 이쁘다고 하면 사람들 금방 유행하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망상을 가지고 시작을 해. 야, 내가 가지고 대박 날 거야. 그런데 99.9%는 그런 일 안 일어나. 99.9%는 그런 일 안 일어나고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광고도 꾸준하게 하고 상품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소싱처도 에이전트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봐봐 이거
이거 시키지도 않은 이런 색깔을 중국에서 막 보내버려. 그래놓고 이거 우리 보고 쓰레잖아. 그런 일 안 일어나? 일어나지. 소싱이 얼마나 있는데. 그 소싱은 할 때 또 나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공부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중국 그 1688에서도 무슨 뭐 실력 업체 무슨 업체 이런 게 다 있거든. 그리고 거리 있어야 되고 거리에 따른 운송비가 좀 바가지 씌운 업체들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조사하고 해야 되거든. 그 노하우를 좀 쌓아야 돼. 그러고 나서 소싱을 해야 되거든. 진짜 정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진짜 많이 배우긴 했다. 많이 배우긴 했는데 소싱에 대해서는 진짜 이것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싱을 해놔도 금방 또 어떤 놈이 또 치고 들어오고. 잘 팔리면 금방 또 치고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한 경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차량 거치대를 한 거 아니야. 차량 거치대를 한 게 그러니까 중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는 새로운 상품을 하자 그래서 콜라보를 만들었는데 그게 클릭당 1,700원에서 하루에 30만원 광고비가 달라가 범인이 된 거지. 신기하니까 클릭을 많이 해. 그런데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지. 근데 일단 소싱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소싱도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야. 소싱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제 일주일 이상은 얘기할 게 있지. 그렇지. 워낙 많은 것들인데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기준은 그건 거야.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혹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비교적 나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안 좋은 점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고 나니까 아 이거 처음에 알았으면 좀 고민했을 걸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싶은 거지. 이게 알았으면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했거나 했을 건데 너무 모르고 달아드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속았다 당했다 이런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 유튜버들은 이런 거 얘기 안 할까? 그럼 당연히 안 하지. 내가 지금 봐도 안 해. 왜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계속 희망적이고 좋다는 얘기만 자꾸 해줘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쓴소리도 좀 들어야 돼. 소싱은 결론 소싱은 힘들다. 엄청 힘들다. 그리고 그 힘든 거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많진 않다. 결론이야? 그게 결론이야.